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원자력 관련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자력 관련으로 주가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한 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은 그 이전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원자력 관련으로 뭐 터빈 엔진이라든지 뭐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죠.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그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두 종목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보성 파워텍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성 파워텍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주가를 한 번씩 슈팅이 한번 나왔던 부분들과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자, 보성 파워텍의 일봉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후에 조정을 준 다음에 자, 기술적인 반등을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또 주가를 크게 띄우면서 고점까지 올려놓고 주가를 빼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또 요즘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쪽 모두 보면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고요. 일단 직전에 저점 자리를 이렇게 깨지 않고 주가가 유지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갭을 3% 띄웠고요. 그리고 고점 13% 띄우면서 주가의 움직임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갭을 띄웠던 요 구간 강력한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날 거래 대금도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1040억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거래량 2200만 주. 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성 파워텍이 재무 상태가 그렇게 건전한 회사가 아니라서 이 종목에 너무 큰 금액을 베팅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세가 들어온 그런 양봉의 힘을 믿고 단타로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의 그 차트 습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도 주가를 이렇게 띄울 때 강한 양봉 한번 띄워놓고 여기서도 보시면 조정을 한번 이렇게 준 다음에 주가를 크게 슈팅을 띄워버리죠. 자,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양봉을 띄워놓고 조정을 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이 종목의 습성이 양봉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N자형의 반등을 여러 차례 좀 보여줍니다. 작은 캔들에서도 충분히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터치해주는 이런 양봉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서 봤을 때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됐던 이 양봉 거래량만 보더라도 직전에 터지지 않았던 거래량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빠졌던 이 거래량들을 다 뛰어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 조정을 주고 뭐 내일이나 뭐 이후에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한번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주면서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한 4,900원 정도 네, 여기 자리까지는 N자형의 상승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N자형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 이 구간에 반등을 노리면서 보성 파워텍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14일 들어왔는데 뭐 다음날 다 바로 빠져나갔죠. 자, 기관 쪽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물량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던 수급은 일부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큰 대형주랑 다르게 수급의 흐름이 좀 다른데요. 일단 양봉을 뽑아줬던 여기 양봉의 흐름,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를 밀고 있는, 네, 오늘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는데 주가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4%까지 빠지면서 조정을 주기 때문에 양봉, 음봉, 양봉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캔들 밑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쫙 깔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캔들 밑으로 이평선을 까는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에서 위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주가의 상승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단타로 한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손절 자체를 여기 이제 갭을 띄었던 요 자리, 요 자리를 손절로 잡아가지고 대략 한 4,300원 보시면은 4,250원 나오겠네요. 그 정도를 손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손절 좀 짧게 잡고, 어쨌든 재무 상태가 조금 위험한 종목이니까 손절 짧게 잡고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4,700원 자리까지 노리면서 접근한다면 뭐 약간의 기대 수익률을 본다면 대략 한 10% 정도 단타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서 보성 파워텍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 자, 주가의 흐름에서 우상향을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특징은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흐름이 가장 좋은 반등의 흐름이고요. 또 저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계단형의 하락형 패턴이다 보니까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 구간, 자, 요 구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찾아보면은 보성 파워텍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뭐 원전 관련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뭐 보성 파워텍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도 확실하고요. 또 원전 관련주로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 둬서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로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재무 상태가 좀 깔끔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양봉 이후에 음봉 그리고 양봉이나 이렇게 반등폭을 누리면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만 보유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보성 파워텍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자, PBR이 2.78이죠. 동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4,100만 주, 주식 수가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국내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배전, 발전, 변전소 전력 사업에 따르는 전력 기자재에 대한 제조, 장비,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뭐 동사에 대한 주요 비슷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걸쭉 비슷하죠. 자,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좀 많이 높아요. 이 말은 즉슨 현재 벌어들이는 금액보다도 시가총액, 주식의 주가가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가가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가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 N자형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기술적인 반등 나온 다음에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자, 결국에 이제 보성 파워텍의 바닥 구간은 대략 한 2,000원 정도가 바닥인데, 바닥에서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자, 반등 부분만 노리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성 파워텍, 그동안 주가에 한번 반등씩 크게 슈팅을 주는 종목인데, 전년 전력 관련 제조 회사죠. 원전 테마주가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종목인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봉, 음봉, 또 음봉, 양봉 나오든지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번 슈팅을 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거 대비해서 오늘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숨고르기 하고 나서 N자형의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단타로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성 파워텍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철저히 단타로만 접근을 하며 혹시라도 몰리더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대응이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종목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뛰었는데 이 갭 상승을 했던 이 자리가 4,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000 시가가 4,315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4,2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자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자,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도 자 주가가 튀어오를 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자 숨고르기 할 때는 거래량이 조용히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고, 자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아직 살아있다, 아직 여기 보성파워텍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 분차트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세력이 종목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간에 여기 자리 강하게 이탈하면 자 여기서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대략 한 4,200원 또 4,250원 정도를 버퍼 두셔가지고 자,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만 보성 파워텍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대략 한 4% 정도 주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부터 제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보성 파워텍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직전에 고점 자리가 여기 4,900원, 4,700원이거든요. 자, 4,720원이 고점인데 요 4,700원 20원 여기 고점에서 자, 매도의 관점으로 해서 직전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대략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누리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또 물론 이제 회사에서 회사 경영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의견이 다방면으로 분명하지만 과거의 주가의 흐름에 비해서 현재 지금 18,000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하락을 찍었을 때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도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과거에 2010년, 12년 이렇게 봤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돈을 굉장히 잘 벌었었는데, 자, 2014년부터 이제 하락세를 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자,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2022년 12월에 대규모의 단기순이익 마이너스를 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재무 상태를 보니까 외환 차손으로 인해서 손실을 조금 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수익으로 돌려놓으면서 재무 상태에 대한 건전성을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워낙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그룹 자체를 두산그룹에서는 최대한 살려서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했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죠. 물론 이제 원전 관련주 이외에도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고,
여러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데 원전 관련하게 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종목이라서 지금 이제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현재 과거의 주가의 그 일봉상의 박스권에서 보시면 여기 17,500원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22,800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박스권 상단 여기서 매도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 하단 네, 여기에서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시면 이제 2021년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여러 차례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면서 정말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누구보다도 쉽게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현재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으면 이제 여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거잖아요. 자, 저항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 2023년에 와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를 이렇게 뚫었어요. 결국 이제 저항을 뚫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많이 쌓여있던 매물대들을 흡수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도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기 쌓여있던 저항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이라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양봉을 크게 띄워놓고 오늘 3%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너무 고점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이 종목도 조금 우량한 대형주잖아요. 소형주보다는 조금 우량한 대형주니까 적어도 이제 17,000원대에 들어온다면 이런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 내일 음봉, 모레 음봉 이렇게 3음봉 정도 주가의 흐름으로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이렇게 주가 반등 나올 때 직전에 고점 자리로 보여지는 양봉의 고점 자리 자, 이 자리죠. 대략 한 19,500원 정도 자리를 매상을 하면서 이 구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다면은 대략 한 5% 정도 넘게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가의 기존에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4차례나 반등이 받고요.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5차례의 박스권 하단 부분 네, 여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뭐 단연코 네, 대주주가 두산에서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5.4%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 수주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담수 설비라든지 뭐 주단조품, 뭐 터빈 이런 거 발전기 등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뭐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많이 떨어지면서 두산그룹 내에서 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다른 알짜 회사들도 매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긴 터널을 통해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단타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완전 장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길어야 15일, 뭐 많이 길면 한 달, 네,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그 추세선,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워낙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주면서 내려온다면 17,500원짜리까지는 좀 기다려봤다가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19,5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본다면 현재 지금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높아가면서 이 바닥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바닥 구간이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들도 지금 정배열로 쫙 틀어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한 22,000원짜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자, 과거에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중장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22,000원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손실이 보지 않고 수익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 찍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작년에 매수한 사람 말고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뭐 주가가 추가적인 N자형 상승을 한번 보여준다면 여기 22,000원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구 두산중공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국내를 대표하는 원전 대표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뭐 수주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결국엔 이제 두산중공업은 원전 수주에 따른 실적과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회사의 경영 상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부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원전을 관련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대략 한 10% 정도, 11%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주가가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 정부가 이제 원자력 관련으로 인해서 뭐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기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쳐 쓰고 조금 더 원전에 대한 기조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정부 정책도 바뀌게 되니까 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수급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도 정보가 많은 그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소리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3월 31일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제 주가의 3월 31일부터 이제 주가를 바닥을 찍으면서 끌어올랐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평단가가 조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대략 한 17,500원짜리까지 내려오면 한번 저점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17,500원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의 하단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여기 터치하는 이런 부분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매수를 한다면 저점에서 잘 매수하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직전에 19,500원이 이제 저항이 쌓여 있는 1차 저항대고 여기를 뚫면은 이제 22,000원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19,5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에 사서 대략 한 플러스 5에서 10% 정도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차트를 가지고 맹신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주가를 봤을 때 여기 추세를 이탈한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추세를 꺾여서 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16,000원 정도를 추세 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6,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전량 손절하고 이후에 관망을 하면서 다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마도 그동안 뭐 전 정부 쪽 있을 때는 저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후에 바닥 찍으면서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가가 봤을 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있고 빠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빠질 때 사게 되면은 잘 사면은 거의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최저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상태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저점을 찍고 저점에서 그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상태, 이런 자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으로 소형주인 보성 파워텍과 또 그나마 우량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봤는데요. 뭐 둘 다 재무 상태가 뭐 100% 만족되거나 뭐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최근에 나왔던 뉴스라든지 양봉, 거래량, 주가의 저점을 높여가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 종목이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꼭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평소에 관심 종목을 두지 않았다면 관심 종목에 추가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스터디 영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